여러분 안녕하세요. 검색창 킹삭하면 양말, 양말하면 킹삭. 네, 들어오셔서 구경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하신 거 선택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분에게도 적극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킹삭에서 검색창 킹삭에서 구입할 양말을 구매하시게 되면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속 검색창 킹삭 양말, 여성, 남성, 아동컷 등등 여러가지 많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 신는 샌들, 그리고 덧신, 얇은 거, 두꺼운 거 등등 거의 모든 양말이 갖춰져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계속 12운성에 관해서 오늘은 12운성 두 번째로 12운성 태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개인데 12운성 말 그대로 12개인데 두 번째 절태 두 번째 순서상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12운성 태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운성이 절, 태, 양, 생, 욕, 대, 생은 장생입니다. 그리고 욕은 목욕, 그리고 관대, 대는 관대, 녹은 걸록, 절, 태, 양, 생, 욕, 대, 관이 걸록이죠. 그리고 왕은 제왕. 그 다음에 이제 세로 내리막길 갑니다. 세, 병, 사, 명. 인간, 생로병사. 똑같습니다. 추나 추성 사회죠.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12개인데 두 번째로 태. 태는 12운성의 운행 순서상 절 다음이며 양 이전에 해당합니다. 묘에 갇힌 하나의 생명이 완전히 사라진 다음에 태이르러 다시금 생명을 맺습니다. 그리고 태에서 잉태된 생명은 다음 단계 양에서 조용하고 안전하게 길러집니다. 태는 해당하는 태에 해당하는 천간과 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면을 보시죠. 태에 해당하는 천간과 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천간 하늘, 지지 땅.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 천간은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계. 천간의 기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호 하나의 공식이냐, 이거는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숫자까지 같이 겸해서 갑, 일, 을, 이, 병, 삼, 정, 사, 무, 오, 기, 육, 경, 칠, 신, 팔, 임, 구, 계, 십. 이것같이 같이 숙지하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사주에 조금 관심이 있으시면 공식을 모르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까요? 쉬운 예로서 알파벳 혹은 구구단 등등은 공식이 반드시 있죠. 그러듯이 이것도 천간의 기호, 지지의 기호, 숫자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그 사주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야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의 간목이 천간의 간목이 유를 만나면 태, 그리고 을목이 신금을 만나면 태, 병화가 자수를 만나면 태, 정화가 해수를 만나면 태, 무토가 자수를 만나면 태, 무토와 병화 같습니다. 그리고 정화와 기토가 같습니다. 역시 기토가 해수를 만나면 태, 그리고 경금이 묘를 만나면 태, 그리고 신금이 인목을 만나면 태, 임수가 우화를 만나면 태, 개수가 사화를 만나면 태가
되겠습니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간목이 유금을 만나면 태, 을목이 신금을 만나면 태, 병화가 자수를 만나면 태, 정화가 해수를 만나면 태, 무토가 자수를 만나면 태, 기토가 해수를 만나면 태, 경금이 묘목을 만나면 태, 신금이 인목을 만나면 태, 임수가 우화를 만나면 태, 개수가 사화를 만나면 태. 예를 들어서 경금이 묘목, 경금이 천간의 경금이 묘목을 만나면 태라는 얘기입니다. 묘목.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장도로 말하면 지장도 엄지는 가르치는 지시선, 그리고 검지, 장지, 약지 혹은 무명지, 새끼손가락 이 네 손가락 가지고 천간 혹은 치지 기호가 진행되는 천간의 손바닥 천마디, 검지의 천마디, 천간은 갑, 을, 병, 정, 무, 기, 경신, 임, 개, 새끼손가락 천마디, 마지막 마디가 경이니까 이 경금이 양금이죠. 경금이 묘목을 만나면 묘목 이제 지지는 또 약지 천마디, 손바닥에 천마디 약지, 여기서부터 두자가 되기 때문에 출발이죠. 자, 축인, 그리고 묘목, 그러니까 인묘죠. 묘 네 번째. 자, 축인묘, 경금이 묘목을 만나면 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금은, 그래서 이 수장도로 어제 말씀드릴 때 철이 예를 들어 병화는 해수를 만나면 절이다 해서 양간은 갑병 무경님이 천간에서 양간이죠. 을정 지신계가 음간이고, 그래서 양간은 시계 방향 순행, 음간은 시계 반대 방향 역행, 이렇게 된다는 거. 그것만 이해하시면 120자를 다 애울 필요도 없고, 물론 애우면 좋죠. 근데 애우기에 힘이 들죠.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이 그런 규정만 알아버리면, 예를 들어 병화가 해수를 만나면 절이다 하면은 여기서부터 순행이니까 시계 방향, 역행 반대 방향, 정화 같으면 역행 반대로 나가죠. 병화는 양화니까 여기서 출발합니다. 절태 양생 욕대 관왕세 병사묘. 그래, 절태 양생은 장생입니다. 그러니까 익숙하게 되면은 그 생하면은 장자 빼도 장생, 그러게 되니까 되도록이면 간단 명령 이해만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복잡해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양생 장생, 욕은 목욕, 대는 관대, 절대 양생 욕대 관 걸로, 왕은 제왕, 가장 왕성한 대장의 기운이자 여왕. 그 다음에 왕성했으니까 정상의 자리 차지했으니까 이제 내리막길이잖아요. 임금도 하차하면 세잖아요. 왕, 세, 병, 몸이 예를 들어 육신으로 말하면 몸이 약해지면 병이 들잖아요. 병이 들면 세, 병, 사, 병들면 죽잖아요. 그럼 죽으면 묘로 들어가요. 묘. 그래서 인간 생로병사의 12운성을 뜻하는 겁니다. 심우 강하고 약하고. 예를 들어 간목이 신금을 만나면 절이라는 세력 만나다 해서 제왕, 왕은 제왕. 그래서 병화가 오화를 만나면 왕, 제왕이 되는 병화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금이 아까 묘목을 만나면 절이라고 태라고 그랬죠. 태. 묘목이 경금이 묘목을 만나면 태라고 그랬으니까 경금이 태에서부터 출발, 또 그래 이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예를 들어서 경금이 인목을 만나면 철이다. 절부터, 그러니까 여기가 인목이잖아요. 묘목이 다음 태잖아요. 그러니까 경금이 인목이 절부터 절태. 그래서 지금 오늘 태 설명, 경금이 묘목을 만나면 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 기준 천간 열자와,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출발하면 12운성은 절부터 출발하니까 절만 알아놓으면 경금이 예를 들어서 경금이 인목을 만나면 철, 그러니까 태는 두 번째잖아. 절태.
맞지 않습니까? 인묘, 좌축 인묘. 그러니까 묘목을 만나면 태다. 그래서 반드시 천간 열자와 지지 절을 만날 때마다 무엇인가? 병화는 해, 무토는 해, 그리고 정화는 자, 그리고 기토는 자, 이런 식으로 간목은 신금을 만나면 절, 이런 식으로 그 하나만 기억하시면 120자를 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열자, 12운성 이걸 그러니까 22자만 알아버리면 120자를 다 입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수량대로 기억하면 쉽죠.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묘에 갇힌 태는 12운성 운성의 운행 순서상 절의 다음이며 양 이전에 해당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묘에 갇힌 하나의 생명이 완전히 사라진 다음에, 그러니까 절이 체릴 때는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죠. 다음에 태에 이르러 다시금 생명을 맺습니다. 태, 잉태, 생명을 맺는다고 그러죠. 태. 그래서 그리고 태에 잉태된 생명은 다음 단계 양에서 조용하고 안전하게 길러집니다. 말 그대로 양입니다. 기를 양. 양에 조용하고 안전하게 어머니 뱃속에서 조용하고 안전하게. 그러니까 모성애. 그래 여성분들이 임신하면 굉장히 몸조심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본능, 모성애 본능. 행여나 다칠까, 행여나 이상했을까 해서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게 바로 모성애. 양입니다. 기를 양. 어머니 뱃속에서 기른다 해서 양, 기를 양. 그리고 잉태는 태는 생명이 잉태다. 그래 다 태에 해당하는 천간과 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천간 말씀드렸죠. 여기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계속 설명해 줍니다. 12운성을 활용하여 사주를 해석하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사주 팔자 말씀드렸죠.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게 네 기둥, 천간 지지 합해서 네 기둥에 음양, 하늘, 땅, 양, 양 해서 사 곱하기 2는 8. 그래서 네 기둥에 8자라 해서 사주 팔자. 여러분이 어른들이 아이고 이놈의 팔자야, 아이고 이놈의 팔자, 이 팔자는 못 속여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사주 팔자. 네 기둥 곱하기 음양. 그러니까 8. 글자는 8이잖아요. 연주 돌, 천간 하늘 땅 돌, 월주 역시 하늘 땅, 일주 역시 하늘 땅, 시주 역시 하늘 땅 해서 네 기둥에 두 글자를 곱으니까 음양을 곱하니까 8자, 사주 팔자. 그래서 사주를 해석하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풀이하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간을 기준, 일간은 그날 태어난 날 하늘의 기운, 일간 그러니까 천간이죠. 그러니까 오늘 태어나신 분은 제가 지금 달력을 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오늘이 바로 태어난 일간입니다. 오늘 태어난 사람은 24시간 밤 12시 이전에는 모두가 오늘 일간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간을 기준으로 모든 것은 기준이 있어야 모든 게 비로소 시작되잖아요. 기준 하나의 표준이죠. 기준을 기준으로 사주의 지지를 대입하여 사주의 지지를 대입하여 12운성 각 단계를 알아냅니다. 이게 하나의 공식입니다. 천간 열자 그리고 절로 시작되는 그것. 묘목이 신금을 만나면 절이야. 병화가 신금을 만나면 병화가 해수를 만나면 절이야. 무토가 해수를 만나면 절이야. 그런 식으로 정화가 자수를 만나면 절이야. 이런 식으로 그걸 입력을 해 놓으시면 120자가 하나의 공식처럼 그때마다 필요. 이걸 한 번에 다 쓰는 게 아니고 사주 4개가 필요합니다. 4개만 딱 알아내면 됩니다. 그래? 그렇지만 어떤 사주가 어떠한 이 12운성이 될지를 모르니까 이건 반드시 다 기억을. 그러니까 수장도를 익혀놓으면은 그때마다 자기가 이게 경금 일간이야. 그러면 경금은 인목에서 시작이지, 인목이 절이지. 그럼 거기서부터 시원하거든. 절대양생. 만약에 생이라면 생. 이런 식으로 해서 시원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표를 이용해 12운성을 계산해 보면 일간을 기준으로 일간이 간목일 때
일간이 간목일 때 지지에 유금이 있다면 사주 명식에 태의 에너지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일간이 일목일 때 월지에 신금이 있다면 월지에 태의 에너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간이 병을하고 가정하였을 때 지지에 자수 4개가 자 깔려 있다면 이 사주 명식은 태가 4개 있는 사주로 판단합니다. 네, 이런 일이 좀 극히 드물지만은 하나 얘기 때문에 자수가 병화가 일간일 때, 태어난 날이 병화일 때 자수가 지지에 쫙 연월일시에 다 깔려 있다면 다 태다. 병화가 일간일 때 자수 4개가 지지에 쫙 깔려 있으면 다 태라는 태가 4개 있는 사주로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12운성 태의 특징 첫째, 생명이 열매 맺음. 지금부터는 12운성 태에 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태는 생명이 막 잉태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벨태지 않아요? 벨태. 그래, 잉태된 상태를 착상이 돼서 태아가 발생하는 그런 상태이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생명이 있는 건 분명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천문학자들이 모두 연구해가지고 이 이론을 집대성해서 하나의 책으로 이루어진 이게 바로 사주 명리 동양철학입니다. 그래서 이게 섣부르게 깊이가 없게 풀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구구절절히 이치와 같습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계속 들어보십시오. 생명은 생명인데 사람이라 보기도 그렇고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 남자가 될지 여자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태이며 모든 것이 정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무조건 잉태했다고 해서 다 사람으로 태어나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유산할 수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모든 걸 다 열어놓은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죠. 또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선친 혹은 뭐하는 분들, 선배 이런 분 아니면 후배 이런 분들이 애를 뱉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 100% 순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도중에 또 본의 아니게 유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열어놓은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생명은 생명인데 사람이라 보기도 그렇고 아주 확 눈에 띄지 않으니까요. 그렇고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 남자가 될지 여자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태며 모든 것이 정해지지 않는 상태. 뭔 분들은 지금 들으신 분들 혹은 앞으로 지금 보지 못하고 시간 있을 때 보시는 분들은 저 뭔 소리야? 지금 뭐는 뭔데 지금은 얼마든지 다 미리 알 수가 남자 여자 선별할 수 있고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물론 과학의 발달은 지금 세상 그럴 수가 있어요. 과거의 고전에서는 그 옛날 오래된 고전에서는 그때는 무슨 초음파가 있었습니까? 현미경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를 기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니까 저 사람 무슨 소리야? 지금은 남녀도 다 선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래서 정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태를 가능성의 상태,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는 드러나지 않으나 태 때는 아무리 초음파가 뭐에 대해 선별하기 어렵겠죠. 여자인지 남자, 음인지 양인지. 그래서 태는 드러나지 않으나 존재는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태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는 안 보고도 보지 않고도 느끼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12운성 태의 특징 두 번째, 총명한 12운성 태. 태는 총명함을 관장합니다. 총명. 더 잘 알죠? 총명이라는 게 어리석은 반대가 총명이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굳이 생략. 설명 생략. 태는 총명함을 관장합니다. 이끈다는 거죠. 오행상으로는 수와 비슷한 느낌이 있으며 십신상으로는 정인과 통하는 기운입니다.
사주에 태가 있으면 총명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글재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총명. 사주에 태가 있으면 절대양 12운성 중에 사주가 태가 있다면 사주에 태가 있으면 총명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예, 글재주가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학교 성적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월주에 태가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총명함을 타고난다고 봅니다. 예, 다음 계속 이어집니다. 네, 정말 중요한 학문이고 여러분이 이런 걸 확실하게 알면 사주 풀이하는데 정확도가 높습니다. 예. 역시 이번에도 설명만 이어지고 도면은 없습니다. 계속 12운성 태에 관해서 이어집니다. 12운성 태의 특징 세 번째, 이상주의 혹은 현실성 체로. 예, 설명 이어집니다. 태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유냐 무냐. 예,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가능성의 별이에 태는 이상주의의 힘이라고 불립니다. 인생을 걸쳐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으며 태가 강한 사람 중에는 인생의 정도를 잘 걷다가 이상주의의 길로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진보 전당이나 사회운동, NGO에서 활동하는 사람 중에 태가 강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상주의는 곧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태의 이상주의는 현실에 발을 딛지 않는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는 이상주의일 경우가 많습니다. 12운성 태의 특징 네 번째, 자유로운 영혼. 태는 아직 어떤 종류의 힘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구속과 결박이 가해지지 않는 최초 생명의 상태이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태가 강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유로움을 쫓는 사람이 많으며 이러한 특성은 부드러운 성격과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성품으로 발전합니다. 모든 것은 강한 건 잘 부러진다고, 부드러운 것이 강한 걸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배려하고 타인을 이러한 특성은 부드러운 성격과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성품으로 발전합니다. 하지만 현실적 계산과 자주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조직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길과 흉 혹은 장점, 단점, 동견의 양면,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하나의 직업에 매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분야에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사주에 태가 강한 사람들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매진해야 합니다. 단점을 지금 보완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조언을 해주는 거죠. 그런다면 사주를 보실 때 태가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사주에 태가 강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무엇을 하다, 모든 것은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좀 어렵잖아요. 한 가지 일도 못, 두 가지를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일에 매진하라는 조언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사주에 태가 강한 사람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매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원하는 바를 성취할 힘을 가진 것이 태입니다. 한 가지 일에 매진하게 되면 원하는 걸 성취한다는 얘기. 12운성 태의 특징 다섯, 기타 및 인물. 태는 약한 힘이라서 유년기에 어렸을 때 허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잘 극복하면, 이겨내면 오히려 청년기 이후에는 건강한 삶을 누릴 조건이 됩니다. 남자에게 태가 있을 경우, 특히 일주나 월주에 태가 있으면 색정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여자를 밝히는 성향이 강하며 부끄러움이 없이 여러 사건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에게 태가 있을 경우, 특히 일주, 월주, 일주나 월주, 예, 일간의 예, 천간과 지지를 해서 일주, 월주는 월간과 지지, 월지를 합해서 월주. 그래서 일간과 일주나 월주의 태가 있으면 색정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여자를 밝히는 성향이 강하며 부끄러움이 없이, 사람이 체면을 빼놓으면 짐승과 다른 게 없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대담한 무성하겠어요. 네, 그래서 체면을 차리기 때문에 할 짓도 못하고 절제하잖아요. 그런데 부끄러움이 없다면 체면을 무시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여러 사건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색정에 조심하라. 일주나 월주에 있을 때 이것도 사주 볼 때 좀 충고 조언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성에 태가 나오게 되면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강력한 권력욕이 됩니다. 순수한 생명의 단계에 관성이 부여되니 앞뒤 안 가리고 자기의 욕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관에 태가 두 개 있는 정관에 태가 두 개 있는 이승만 대통령의 순수한 권력욕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의 이상주의는 엔터레이너적인 끼로 이어집니다. 셔도 잘 안 들어가네. 근데 대중에서 즐거움과 환상, 희망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효리와 신해철이 태가 많은 대표적인 연예인입니다. 태는 현실적인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 힘을 의미하는 십신인 세성과 관성을 만나면 태의 특성이 잘 발휘됩니다. 특히 태는 경제, 정관과 만날 때 자기의 힘을 펼칠 수 있습니다. 예, 맨 처음에 시작했던 십신, 예, 십신, 그걸 제가 자꾸 모든 것에 관해 사주 명리의 꽃이라고도 관여합니다. 그걸 익혀야 이런 거를 다 이해할 수 있고, 예, 기본 기초가 되고, 그래서 좀 처음부터 복습하는 차원에서 제가 처음 했던 십신부터 쫙 해서 한번 훑어와 보십시오. 그럼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태는 다른 이 학문은 앞을 모르고는 뒤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 공사가 튼튼해야 됩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기초하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되잖아요. 기초가 부실하면 사상 누각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기초가 완벽해야 앞으로 계속 나갈 수 있고, 재미도 있고, 이해를 해야 재미가 있을 겁니다. 이해를 모르면 재미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포기해버리죠. 저 뭔 소리야? 무슨 개가 짖는 소리 같아? 난 아무것도 모르겠어 해버리면 흥미를 잃어버리고 아예 보고도 싶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아하, 정말 괜찮은 학문이네, 좀 배워보면 좋겠네, 나의 나침반, 또 아니면 주위 친인척 애들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수능 시험에서 입시를 보는데 시험이 합격될지 안 될지 미리 좀 알아보는 것도 좋잖아요. 알면 좋잖아요. 아니면 또 장래, 애들 장래 혹은 자기 앞길이 또 어떤가, 이런 미리 알고 대처를 하면 기룡, 흉한 걸 또 피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익혀놓으면 나쁠 건 없습니다. 정말 좋은 학문입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과거 설사들의 밥벌이형 사기들을 많이 당하신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이 현대 이렇게 중요한 학문이 폄하 혹은 미신 이렇게 너무너무 타락이 돼버렸는데, 제대로 정말 이 학문을 제대로 알아서 실전에 활용하시면 그러한 생각은 아예 한 방에 날려버릴 겁니다. 정말로 과거에 너무 속아살았다,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속였구나, 이거를 피부로 실감하실 겁니다. 미신한 미자 폄하하신 분들, 그동안에 그런 분들은 아하, 이런 좋은 학문을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낱말 듣고 미신이다, 저게 아주 그거 미신, 저거 믿지 못해, 맞지도 않아, 이러신 분들은 다시 한번 실제 한번 공부를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과연 이 학문이 미신인가, 아니면 이렇게 아주 냉대하고 폄하를 해도 되는가, 그때는 내가 너무 모르고 너무 속단했구나 하고 피부로 실감하실 겁니다.
예, 계속 이어집니다. 태는 현실적인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 힘을 의미하는 십신인 재성과 관상, 즉 십신은 오행상으로는 오행상 5개죠. 자, 오행상은 오행상은 비급,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이게 지금 음양 같이 포함해서 오행상입니다. 이걸 음양으로 분류하면 비급은 비견급제, 그리고 식상은 식신상관, 그리고 재성은 편재정제, 관성은 편관정관, 인성은 편인정인 해서 10개라 해서 십신, 십성이라고도 하고 십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재성, 관성을 만나면 태의 특성이 잘 발휘됩니다. 특히 태는 정제, 정관과 만날 때 자기의 힘을 펼칠 수 있습니다. 정제, 정관, 정제는 편제, 정제, 재성입니다. 편제, 정제. 그리고 정관은 편관, 정관, 관성입니다. 태는 다른 12운성들과 대부분 잘 어울립니다. 본인이 힘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약자는 강한데 자꾸 착 달라붙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특히 관대나 병을 만나면 좋습니다. 하지만 제왕과는 좋지 않습니다. 태가 제왕을 만나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사주내에 태와 병이 있을 때는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부부 한쪽이 태가 강하고 한쪽은 제왕이 강하다면 극단적인 부부 관계가 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 쪽이 태, 아니면 남자 쪽이 제왕, 왕이죠. 가장 강력한. 아니면 여자 쪽이 제왕, 남자 쪽이 태면은 아주 극단적인 부부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이상 태에 관해서 설명이 끝났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